집회사들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 영화 경쟁력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것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수치를 통해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할리우드와 우리 영화의 경쟁력을 비교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세계 시장에 나가서 당당히 싸울 만큼 대외 경쟁력 현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리우드의 대외 경쟁력, 세계에서 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안 통합니까? 헐리우드의 세계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까 수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우리나라에 통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점유율은 경쟁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쿼터 폐지하고 자율경쟁하면 흥행성만을 고려해서 상업적인 영화만을 양산해내고 이렇게 되면 한국 영화의 질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업적인 영화 양산, 스크린쿼터 때문 아닙니까? 걸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 스크린쿼터 때문 아닙니까? 저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 알겠습니다. 문화의 보편성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수성 없었으면 왕의 남자, 태극기말만 같은 영화 나올 수 있습니까? 특수성 플러스 보편성이 같이 되어야 정체성이 확립하는 것이지 우리만의 것 고집하는 것 문제의식 지적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성만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정체성 없어질 수 없기에 그런 가정 불가능합니다. 영화는 문화상품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문화적 속성도 인정하십니까? 영화의 문화적 속성도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영화의 문화적 속성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상업적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의 실익의 크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인 스크린쿼터 폐지해야 한다면 경제를 위해 스크린쿼터 희생양으로 삼아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찌 희생양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FTA 실익을 통해서 영화의 재투자 가능합니다. 저희는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FTA 협상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영화, 우리 문화 죽이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스크린쿼터 폐지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무엇입니까? 영화는 이미 그 자체로 많은 경제적 이익과 부가가치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제 투자해서 영화 살리면 그 경제적 이익과 부가가치 당연히 상승합니다. 문화의 중요성, 우리나라 영화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쿼터 폐지하면 수출 늘어납니까? 스크린쿼터가 지금 협상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가 불필요함을 말씀드렸으며 없어지면 당연히 수출 길 열어집니다. 스크린쿼터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킬레스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사사적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의 두 번째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다양성 보호 말씀하셨습니다. 내부 다양성 어떻게 지켜지고 있죠? 우리나라 제작사들 상업영화, 비상업영화 모두 다 만듭니다. 상업영화로 벌어들인 수익 예술영화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크린쿼터가 영화 생태계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크린쿼터는 국적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상업영화인지 예술영화인지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 FTA로 오는 이익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FTA로 오는 경제적 손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스크린쿼터와 경제효과 프로젝트팀 연구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의 실질 상영수와 허위 상영수를 자료에 기초해 스크린쿼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1일 축소할 때마다 영화 시장의 규모는 약 328만 원 감소하고 51일 축소했을 때는 무려 1조 1,1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스크린쿼터 폐지 후 손실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점유율 말씀하셨습니다. 점유율의 신화야말로 정말 허다한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1997년과 비교해 한국 영화의 시장 규모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동기간에 한국 영화의 매출은 약 5배 가까이 증가했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동기간 외국 영화의 매출 역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파이 자체가 커짐으로써 한국 영화, 외국 영화의 매출이 동시에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유율의 신화는 1980년대 이래 미국 영화의 한국 내 수익이 줄어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실을 바로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6년 수익률 말씀하셨습니다. 40%. 하지만 이 40% 수출 실적과 손익분기점 예상해 보신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익분기점은 2006년 우리나라 108편이 개봉한 영화 중 손익분기점 넘은 영화 22편입니다. 수출 실적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 68%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지금 2008년 5월 26일까지 영화진흥회 통계를 따르면 한국 영화 점유율 2008년 현재 42%, 2008년 외국 영화 지금 58%입니다. 벌써부터 한국 영화, 외국 영화에 점점 그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경쟁력, 대외 경쟁력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세계시장 점유율 85%와 연간 800여 편이 제작되는 거대 나라 미국과 어떻게 세계시장 1.5% 약 연간 100여여 편을 제작하는 우리나라와 충분한 경쟁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지, 이것은 자유롭지만 불공정한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배급라인 붕괴 말했습니다. 영화를 선택하는 것은 관객이라기보다는 그 극장주를 배우 조종하는 배급사입니다. 스크린쿼터가 폐지되면 한국 영화의 붕괴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키워드는 바로 배급라인 붕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극장을 사용하는 결정은 극장주이고 이들은 배급사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습니다. 계속적인 영화의 상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장기적인 예상 이유는 당연히 한국 영화를 사용하는 것보다 직배사들의 영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높습니다. 극장이 아주 흥행성이 뛰어난 한국 영화를 상영해서 직배사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는 경우 단기간에는 극장주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직배사의 배급 거부로 이윤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할리우드의 엄청난 물량 공세와 덤핑 공세까지 가세하면 극장주들의 할리우드 영화를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 왜 중요합니까? 문화는 바로 우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대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점을 깨닫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성편제를 보면서 한국 영화의 전통 음악을 알게 되고 쉬리아 공동경비구역 JS를 보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현상을 알게 해줍니다. 얼마 전 2006년 칸 영화제 이사회에서는 스크린쿼터 축소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문화는 영화에 녹아들고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스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찬성 측 두 번째 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급사, 관객의 기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돈 되는 영화만 벌기에 관객의 기호에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배급사나 극장 아닙니까? 네, 찬성 측 논거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첫 번째 논거에서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한국 영화의 배급 라인을 붕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론에서 스크린쿼터의 존재 유무에 따라 흔들리는 배급망의 폐해를 지적하며 관객의 호응도와 작품의 완성도를 통해 배급망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도 흔들리는 배급망을 스크린쿼터를 통해 지켜내야만 합니까? 튼튼하고 안정적인 배급망, 이제는 다른 노력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입니다. 찬성 측의 두 번째 논거는 스크린쿼터가 폐지되면 문화 다양성에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 측은 자본과 기술,
인력의 교류가 확산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국 영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다양성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내부의 다양성은 스크린쿼터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말씀. 상업영화, 예술영화에 재투자되고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근거 자료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 측에서는 한국 영화 분명히 잘 돼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논거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영화 속의 한국 문화 정체성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더 발전하고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산업과 문화, 이 두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흑백 이분법적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입론에서 밝혔듯이 반대 측에서는 국력과 함께 문화산업 역시 함께 성장해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미 FTA에서 얻어올 수 있는 실익이 한국 영화산업의 투자로 이어져 이것이 한국 영화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국가와 문화 모두가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찬성 측이 제시한 90년대 보고서 자료, 현재 영화 시장에 대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찬성 측에서는 한국 영화 시장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스크린쿼터 축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시장에서의 배급의 급격한 증가, 스타 마케팅 비용 등에 의한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밝힙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11월까지 한국 영화 개봉 편수는 100편이고 관객은 서울 기준 2,359만 명이었습니다. 2005년까지 그 기간까지 개봉 편수는 75편, 관객은 2,356만 명이었죠. 개봉작은 25편이나 늘었는데 관객은 약 3만 번밖에 늘지 않았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객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년보다 배급이 많았고 몇몇 영화에만 관객이 쏠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화에 손실이 생긴 겁니다. 영화의 수익률 감소에는 또 다른 요인도 작용합니다. 바로 스타 마케팅의 폐해입니다. 스타들의 몸값은 영화 제작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화 후속작인 가문의 부활 제작을 앞두고 출연이 예정된 일부 출연진의 개런티가 급상승하면서 제작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 조연급의 출연진의 평균 개런티가 총 20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 40억인 시점에서 그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는 스크린쿼터 축소보다 배급의 급격한 증가, 스타 마케팅 비용의 과다 지출 등에 의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반대측 마지막 반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전제 무엇입니까? 문화, 여성,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업적 측면으로만 영화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스크린쿼터 벌기 위한 영화 만든다 하셨습니다. 상업적 논리에 따르자면 그렇다면 더욱더 상업 영화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우리 문화의 질적 하락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세계 보편화된 문화 받아들여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바로 우리 문화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춰 해석하는 작업 필요합니다. 영화 우리 사회의 문제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크린쿼터가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열띤 토론 오갔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개방이 혹은 보호가, 어떤 것이 한국 영화 산업 그리고 문화를 보호하는지 우리는 논의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우리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과연 한국 영화가 나감으로써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나감으로써 그 존폐 위기까지 위협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내 문제점을 운운하시면서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화 충분히 힘 있다 하시며 점유율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점유율만으로 우리 영화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지켜질 것이란 주장만 하시는 것입니까? 미디어가 말씀하시면서 적장은 생존하는 시장으로 어떻게 우리의 문화 내몰려 하시는 것입니까? 반면 저희 측에서는 우리 문화를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하고 개방했을 시 우리 문화에 오는 타격, 그리고 우리 영화 산업에 오는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문화의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며 산업적 측면, 대외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갖는 문화적 위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카를로스 까레라스라는 영화 감독을 아십니까? 그는 멕시코 영화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올해로 영화를 만든 지 19년이 된 그는 그동안 4년에 한 편씩 총 4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까레라스라는 감독은 그 안에 사회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4편의 영화는 골든글로브상과 오스카상,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를로스 까레라스 감독은 더 이상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영화 산업의 인프라가 모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이름조차 무실해진 멕시코에서 영화인들의 우상이었던 카를로스 까레라스 감독은 지금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잘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돈을 좀 더 벌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카를로스 까레라스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내 영화 2편만 만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면 인정받았으니 할리우드로 나가서 만들면 되지 않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는 말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연출제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영화가 나라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 영화 세계를 지키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이것으로 찬성 측 최종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한국인으로서 이번 토론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점,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스크린 쿼터를 4대 선결 조건이라 하셨습니다. 선결 조건, 이 단어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결 조건이라 함은 본격적인 협상에서의 실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결적으로 합의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FTA의 실익은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 15년간 2천억 불 대미 수출 증가, 3천억 불 외국인 투자 유치, 10년간 GDP 6% 상승이라는 실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익을 바탕으로 영화에 재투자하면 우리의 적자 수익률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한국 영화 아직 경쟁력이 없다고 하시면서 할리우드 영화의 불공정한 경쟁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한국 영화들은 지금도 해외에서 끊임없이 리메이크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의 경우 할리우드와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된 바 있고 10월에는 매트릭스로 유명한 키아누 리브스가 리메이크에 박스오피스 4위의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와 직접 제작과 투자를 맡았던 삼국지의 경우 아시아 전역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휩쓸며 흥행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삼국지의 흥행은 한국 영화 제작 시스템이 이룩한 쾌거입니다. 따라서 한국 영화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통해 보호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영화는 곧 문화라고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영화만이 당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영화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타적인 보호제도 또한 언제까지고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영화 제작이나 문화 정체성의 문제는 특정한 매체의 문제로 한정되거나 대표되기 어렵습니다. 영화는 다양한 문화 중의 하나이며 이에 대한 지원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지 배타적인 독점 보호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 안 됩니다. 예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대가 같지 않고 사람이 달라지면 쓰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예법만을 붙들고 고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그 스크린 쿼터가 안겨다 준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이제 불필요한 제도인데도 과감히 떠내보내지 못하는 고집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만 하고 변통할 줄 모르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구차하게 대충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려 한다. 천하만사가 모두 이 때문에 어그러진다. 연하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영화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젖어 고집해서는 안 되고 지금 당면한 문제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스크린 쿼터 불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대회 잘 보셨습니까? 매우 열띤 토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두 팀에게 우리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학생들의 토론을 끝까지 응원하고 진지하게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시는 동안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조용히 토론평가서를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심사위원님 말씀과 총평, 심사 결과 발표, 그리고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2부 사회는 숙명 토론대회 입상팀으로 구성된 숙명 리더그룹 청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백진영 양이 맡아 수고해 주실 겁니다. 이상으로 제7회 숙명 토론대회 결선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크린 쿼터 필요하다라는 문제에 대한 GS 알파와 아고라 팀의 결선 토론을 보셨습니다. 모두들 토론 잘 보셨나요? 네, 토론을 보면서 역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올라온 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카롭게 스크린 쿼터 논의의 핵심 쟁점들을 짚어주면서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부는 결선 토론에 대한 심사위원분들의 총평과 우승팀 발표, 시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토론에 대한 심사위원분의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을 해주실 분은 YTN의 강철원 해설위원님이십니다. YTN에서 해설위원 맡고 있는 강철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심사위원 중에서 이렇게 평을 하게 된 건 다른 분들이 전부 대학에 계시고 저는 실전을 중시하는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YTN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으면 좀 더 멋있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흔히 지금은 토론의 시대입니다. 가장 토론의 백미가 아마 TV 토론일 겁니다. TV 토론을 하면은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TV 토론만 하면은 인기가 올라가는 후보가 있고 토론만 하면은 인기가 떨어지는 후보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부인이 이 좋은 숙명여대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제가 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론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참신성, 논리의 참신성, 전체적인 토론의 내용의 참신성,
아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성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논리의 참신성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주제인 스크립터터 많이 알려진 주제고 내용도 많이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참신성을 발견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참신성의 개념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논리의 참신성도 포함하지만은 중요한 건 사례의 참신성입니다. 아마 스크립터터 하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뒤져서 최악의 무기로 사례로 무장하는 그런 집요함, 또 철저한 조사, 이게 아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의 참신성은 우리가 많이 노력할수록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언어의 참신성입니다. 저는 이 숙명여대 토론회가 정말 여기서 아마 당분간 스크린토트 하면은 숙명여대 토론장에서 나왔던 단어가 유행했으면 그런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언어를 구성할 건가, 그런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토론의 중요한 건 저는 설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에서 입론과 반론에서 제가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교과서적인 좀 논리 전개가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저는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논리 전개 하나가 비선형 구조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서론, 결론, 본론, 그것보다는 중요한 걸,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영화 기법도 많이 그런 게 등장하죠. 우리나라 영화 몇 년 전에 박하사탕 있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철도에서 기차에 치여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입론과 반론 구성에서 좀 비선형적인 구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논리 구사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 좀 참고해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 통계. 자기의 논리를 강화하고 또 상대방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계 인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통계 인용할 때 저는 몇 가지 점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중요한 통계는 한 번 얘기하면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스크린포트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한국 영화, 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한국 영화에서 상영했을 때 성공한 비율이 이를테면 5%다. 5점 몇 %다. 한 번 얘기해서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도 토론 지금 1시간 진행됐지만은 내용 다시 기억해보면 별로 안 납니다. 통계 인용할 때 이후의 설명이 한두 마디 따라가거나 또 반복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좀 더 설득을 하는데 무기로 좀 훌륭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통계 처리가 단순해야 됩니다. 아까 1조 1천 몇백억 아마 기억 못할 겁니다. 그냥 1조입니다. 충분히 전달됩니다. 저는 전달력 측면에서 그런 점을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강철원 해설위원님께서는 사례의 참신성과 언어의 참신성 그리고 설득력과 통계 강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 평을 듣고 나니 더욱 결선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팀이 우승했을지 궁금하시죠?
네, 누구보다도 GS 알파와 아고라 팀원들이 가장 결과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김성봉 교수님께서 토론에 대한 총평과 함께 우승팀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숙명여대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토론을 잘하는 한국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FTA 협상 때도 숙명여대 대학생들을 보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기관에 강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상 때 여성을 보내라고 늘 주장했고 지난번 FTA에 약 4명가량 여성이 드디어 어쩌면 최초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많이 건졌다고 생각해요. 소고기 협상 때도 여성이 나갔어야 됩니다. 첫째, 남자가 소고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둘째, 한국 여성들은 조선시대 때부터 과학 열쇠를 쥐고 있었고 한국 양반들은 비즈니스를 몰랐어요. 한국 여성의 비즈니스 감각은 세계 최고급입니다. 애누리 하는 걸 옆에서 보면 거의 예술급에 해당하는 고도의 기술과 테크닉을 구사하는데 협상 때 꼭 우리는 남자들이 나가요. 그러나 미국에서 협상 다녀오는 걸 보면 대부분 여자입니다. 여러분 소고기 협상 때 여자들이 대체로 온 거 봤죠? 미국은 다 공부해서 알아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여성한테 약한지. 이 세상에 말로 여성을 이길 수 있는 남성은 없습니다. 여기 써졌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부드러운 힘이고 그 힘은 부드러운 힘은 토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남성적인 힘은 되게 부서지기 쉽죠. 우리 중국 영화하고 한국 무술 영화를 비교하면서 어느 외국 감독이 한 말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중국 무술 영화는 싸우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유연하다. 동작 하나하나가 율동적이다. 한국 무술 영화를 보면 치고 받고 빼는데 유연함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부드러운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런지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견디지를 못하죠. 톨레랑스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 칼럼에 어떤 의견을 쓰면 즉시 협박 이메일이 날라오고 위협적인 전화가 옵니다. 자기하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때 월드컵을 비판적으로 본다든지 이거 용납 안 되죠. 또는 요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미국산 수입 소고기와 광우병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면 이것도 역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행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에 에드워드 사이드 교수를 모셔왔을 때 서울대학교 총중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누가 당신한테 서구 문명을 비판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질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연을 하면 한국에서는 대체로 질문자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다 틀렸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토론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간 나라들은 디베이트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연습을 좀 그동안에는 못했죠. 그래서 숙명여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자기 또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귀신일까요? 드라큘라일까요? 아니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질 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무지하고 신념이 결합하면 가공할 만한 테러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렉시빌리티, 유연성, 여성의 특징이죠. 여성적인 유연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팀이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무지 심사위원들도 의견이 갈려갖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을 만큼
잘했습니다. 어떤 팀이 최우수상을 받더라도 다른 팀도 역시 그와 똑같은 자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팀에 다 상을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차마 저는 그 발표하기가 어렵고 발표를 주최 측에 넘기겠습니다. 정말 두 팀 다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나라 미래는 숙명여대에 달려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제가 처음으로 오늘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성곤 심사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승팀 발표를 여건종 센터장님께 넘기셨어요. 네,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더 긴장되는데요. 어떤 팀이 이겼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나왔습니다. 김성원 선생님께서 마음이 참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아마 한 표 차이로 1등이 결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발표를 못하시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께서 발표를 안 하신 거는 두 팀 다 우승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에 어떤 표현일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방금 우승팀 들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찬성팀이 GS 알파팀이었나요? 네. 반대팀이 아고라팀이었죠? 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텔레비에서.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그 우승팀은 반대 측 인원을 맡았던 아고라팀. 네, 아고라팀이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찬성 측의 GS 알파팀도 너무 잘했습니다. 끝까지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김성원 선생님과 방금 말씀드렸던 강철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진행하시죠. 예, 제7회 신명토론대회 우승팀은 아고라팀입니다. 심사위원장님께서 우승팀에게 시상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고라팀 올라와 주세요. 예, 심사위원장님께서 우승팀 아고라팀에게 상장과 상패 그리고 스카프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대상, 아고라. 위 학생은 제7회 신명토론대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2008년 5월 27일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아고라팀 청준을 향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금상을 수상하실 GS 알파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을 계속해서 김성곤 심사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GS 알파팀은 정보방송학과 김보경, 중어중문학과 정현정, 홍보광고학과 박가희 양입니다. 예, 아까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대상 수상팀 팀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고라 정보방송학과 권하늘, 정보방송학과 명희진, 정보방송학과 홍수진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금상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금상, GS 알파. 상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대상과 금상을 수상하신 아고라팀과 GS 알파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나눠드린 스카프는 리더십 그룹 청의 상징으로 앞으로 대상과 금상 그리고 은상 수상팀들은 리더십 그룹 청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은상 수상을 강철원 해설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은상 수상팀은 클러시브 팀과 시즐 랄즈 팀입니다. 먼저 클러시브 팀부터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클러시브 팀은 경영학부 김보영, 경영학부 고효정, 경영학부 임초롱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 은상, 클러시브, 상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은상수상팀 시즐라이츠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시즐라이츠팀은 정치외교학과 성재경, 중어중문학과 고은혜, 영어영문학과 김유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 은상, 시즐라이츠 상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시상을 도와주신 강철원 해설위원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 수상팀은 숙명의 중심에서 토론을 외치다 인문학부 박진, 인문학부 허보랑, 인문학부 조정희 학생입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팀, 법학부 류혜정, 인문학부 성하영, 정치외교학과 박혜수 학생입니다. 트리니티 팀 먼저 올라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상은 건국대학교 이유문화정보학과 김동일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상장, 동상, 트리니티, 법학부 류혜정, 인문학부 성하영, 정치외교학과 박혜수 학생입니다. 상기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ROD 팀 올라와 주세요. 예, ROD 팀 국어국문학과 김은영, 중어중문학과 이유희, 일본학과 제갈란 학생입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마지막 동상팀은 농계팀입니다. 중어국문학과 임효주, 국어국문학과 임지혜, 국어국문학과 이서연 학생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객팀입니다. 중어국문학과 임효주, 국어국문학과 임지혜, 국어국문학과 임서연 학생입니다. 이서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을 도와주신 김동윤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려상 시상은 여건정 센터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려상 수상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려상 수상팀은 팔스팟 SM 토론 학생의 퀸, 메이퀸, 걸스온탑, 한이바람, 림 데스카드 팀입니다. 먼저 팔스팟 팀부터 시상하겠습니다. 단성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팔스파팀 인문학부 박지영, 인문학부 정이원, 인문학부 이정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M 토론 학생의 학생들 올려와 주세요. 예, SM 토론학생의 경영학부 김지민, 경영학부 김하늘, 경영학부 한나연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퀸팀 올라와 주세요. 예, 퀸팀은 생활과학과 김도연, 교육학과 이효정, 법학과 권혜조 학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 장려상 수상팀은 메이킹 팀입니다. 메이킹 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예, 메이킹 팀은 정치행정학부 김지은, 정치행정학부 방은비, 정치행정학부 최수정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림팀 올라와 주세요. 림은 행정학과 이선아, 의료학과 강진경, 의료학과 서윤경 학생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장려상 수상팀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걸스온탑 정치행정학부 이수연, 정치행정학부 이지혜, 정치행정학부 황효진, 그리고 한이바람팀 인문학부 김하희, 약학과 김소영, 약학과 서련정 학생, 데스카드 경영학부 박현주, 법학과 우상윤, 영어영문학부 이은정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미처 동상 수상을 못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숙명의 중심에서 토론을 외치다 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명의 중심에서 토론을 외치다. 인문학부 박진, 인문학부 허보람, 인문학부 조정희 학생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시상 끝났고요. 시상을 도와주신 여관종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7회 숙명토론대회를 지켜봐주신 청중 여러분,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회 숙명토론대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